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 보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자기 눈이 얼굴에 어디쯤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마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얼굴의 약간 윗부분 어딘가를 짚으셨을 텐데요. 네, 저도 처음에 이거 해봤을 때 당연히 위쪽이라고 생각해서 이마 밑을 딱 짚었거든요. 맞아요. 다들 그러시죠? 근데 나중에 거울 보시고 턱 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길이를 한번 쫙 재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의 눈은 머리 전체의 상단이 아니라 아주 정확히 한 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매일매일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인데도 우리가 그 비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환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해본 이 짧은 실험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의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 파헤칠 자료는 바로 2026년 EBS 수특 라이트 08-04 지문입니다. 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뇌가 약간 그 믿고 싶은 대로 편집한 버전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뇌가 마음대로 뽀샵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체 필터가 돌아가는 거죠.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 출제자의 머릿속, 그리고 우리 자신의 뇌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오, 기대됩니다. 이 지문이 던지는 인지심리학적 원리를 딱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빈칸 추론이든 문장 삽입이든 아주 투명하게 보이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지문 첫 문장부터 아주 흥미롭게 시작하잖아요. 시각예술 전공자들이 훈련받는 그 보는 행위라는 게 비전문가, 즉 레이퍼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업이라는 이야기로 포문을 엽니다. 네네. 영어로 보면 Visual Arts students are trained to look, a task far more complex than a layperson might think 이렇게 나오죠. 아니 눈을 뜨면 그냥 빛이 망막에 맺혀서 보이는 건데 왜 굳이 막 훈련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 그 해답이 바로 다음 문장, 즉 이 글의 핵심 논지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eeing is framed by expectation, and expectation often gets in the way of perceiving the world accurately. 와, 이 문장은 진짜 수능의 단골 출제 원리를 완벽하게 꾹꾹 눌러 담은 문장입니다. 단어들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뉘앙스를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우선 framed by라는 표현을 보면요. 시각이라는 게 그냥 백지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쫙 스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우리 뇌가 이미 이럴 것이다 라고 짜놓은 액자, 그러니까 기대라는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기대에 의해 틀이 잡힌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gets in the way of 라는 표현. 이건 저희 수험생 여러분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수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역하면 누구의 길에 끼어들다, 즉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강사의 시선에서 보자면 출제자들은 이런 역설적인 인과관계를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역설적이요? 아, 뭔가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방해한다. 그 포인트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기대나 고정관념이 대상을 막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이 반전이 출제하기에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꼬아서 낼 수 있을까요? 실제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이 부분을 hinder, interfere with 혹은 distort 같은 단어로 싹 바꿔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거나 빈칸 문제로 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확 굴절되듯이 눈앞에 있는 시각적 진실이 우리 뇌에 도달하기도 전에 인지적 고정관념이라는 프리즘에 부딪혀서 꺾여버리는 거네요. 프리즘 비유 그거 진짜 완벽한데요.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뇌에 도착하는 정보는 이미 한 번 왜곡된 그 부정확한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어떤 의문이죠? 아니, 우리 뇌는 왜 굳이 이런 귀찮은 왜곡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에너지도 덜 들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는 극도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되게 게으른 기관이거든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시각 정보를 막 픽셀 단위로 매번 새롭게 분석하고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뇌에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아, 컴퓨터가 엄청 무거운 그래픽 작업할 때 버벅거리는 것처럼요? 딱 그거죠.
그래서 뇌는 과거의 경험이나 상식을 바탕으로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의 필터를 그냥 빠르게 확 씌워버리는 겁니다.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뇌 입장에서는 매번 도화지에 새로 그리는 것보다 예전에 저장해 놓은 템플릿을 그냥 딱 불러오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빠르고 편하니까 생존에 유리했댔죠. 근데 일상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객관적인 형태를 딱 묘사해야 하는 예술이나 관찰의 영역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낳겠네요. 그렇죠. 방금 오프닝에서 우리가 직접 해본 얼굴 그리기 실험이 바로 이 지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오류 사례입니다. 아, 본문에 딱 나오죠. 지문을 보면 사람들에게 얼굴을 그려보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when asked to draw a human face, most people will set the eyes near the top of the head. 여기서 구문이랑 논리 흐름을 동시에 꽉 잡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For example로 시작해서 뇌가 착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딱 구체화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에서 But this perception does not correspond to로 탁 꺾이면서 이어집니다. 뇌의 잘못된 인식이랑 해부학적 현실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네요. 맞아요. 수험생 여러분, 이 correspond to, 즉 뭐와 일치하다라는 어휘가 이 완벽한 대비를 완성해줍니다. 이런 구조면 출제자들이 문장 삽입 문제로 내기 진짜 딱 좋겠어요. 완전 1순위죠.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의 단서로 삼기 완벽한 논리적 변곡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인식이 실제 얼굴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면서 실제 눈은 머리를 거의 중앙선에서 나눈다는 진실을 빵 터뜨립니다. 꼭대기에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떤 점이 재미있으신가요? 눈, 코, 입 중에 눈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이목구비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팩트죠. 그러니까 뇌는 오케이, 이목구비 중에 눈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얼굴 전체 도화지에서도 맨 윗부분에 그려야지 하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거죠. 정수리부터 눈썹까지 덮여있는 이마나 머리카락, 그 두개골의 엄청난 부피를 아예 지워버리고요. 아, 맞아요. 그게 일종의 인지적 맹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읽거나 소통을 해야 하니까 주로 눈이나 입에만 시선을 집중하거든요. 시선이 가는 곳만 크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곳이 정보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니까요. 반면에 이마 위쪽의 정수리나 두개골 부위는 상대적으로 소통에 필요한 정보가 적어요. 그래서 뇌가 그 면적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와, 이마 위쪽 뼈대의 실제 부피, 즉 그 병백한 해부학적 현실을 뇌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네요. 네, 뇌가 철저하게 보고 싶은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확대해서 본다는 증거죠. 진짜 신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사례는 얼굴에서 신체 전체로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왜곡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 손 그리기 예시가 나오죠. 맞아요. 전신을 그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유독 손을 엄청 작게 그린다고 해요. 문장을 보면 If asked to draw a whole person, people tend to draw the hands much smaller than the face.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지금 손바닥을 쫙 펴서 얼굴에 한번 딱 대보세요. 턱 끝에 손바닥 아래쪽을 맞추면 중지 손가락 끝이 이마 한가운데까지 덮을 정도로 여러분의 손이 엄청 큽니다. 해보면 다들 놀라죠. 거기 얼굴 전체 크기랑 맞먹잖아요. 근데 스케치북에 전신을 그릴 때는 얼굴은 호빵만하게 그리고 손은 콩알만하게 그린다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 뇌가 신체 부위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은밀한 정신적 계층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신적 계층 구조요? 몸의 부위마다 레벨이 다르다는 건가요? 네, 뇌의 관점에서 보면 얼굴과 손은 절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물리적 대상이 아닙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순화는 사회적 데이터를 막 쏟아내는 초특급 정보의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반면에 손은 그냥 도구를 다루거나 물건을 짚는 말단 부위에 불과하다고 뇌가 여겨버리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우리 뇌 속에 철저한 VIP 명단이 존재하는 거군요. 오, VIP 명단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가장 높은 VVIP가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인지적 스포트라이트를 얼굴에 강력하게 빡 비춰주니까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손은요? 손은 그냥 단순한 도구니까 일반 객석 구석에 앉은 엑스트라 취급을 해서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거네요.
진짜 객관적인 물리적 크기를 뇌의 가치 판단이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현상을 전문 용어로 cognitive override, 즉 인지적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무효화요? 말이 참 멋지네요. 시각세포가 뇌한테 손 크기가 얼굴만한데요. 라고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열심히 보내도 뇌가 시끄러워. 얼굴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손은 조그맣게 축소해버려 하고 강제로 편집해버리는 셈입니다. 와, 뇌의 똥꼬집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서는 초보자들이 눈을 너무 높게 그리고 손을 너무 작게 그리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The power of our expectations, 즉 우리의 기대가 가진 힘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요약합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객관적 현실보다 내 머릿속의 주관적 기대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맞아요. 일종의 왜곡의 감옥이죠. 그렇다면 수험생 여러분, 이 끈질긴 왜곡의 감옥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서 실체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의 결론이자 필자의 아주 강력한 주장이 담긴 마지막 문장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네,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죠. 제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bservational drawing requires that one break away from stereotypes and see accurately and directly. 즉, 관찰을 바탕으로 한 그리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보는 것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구문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완벽한 피날레입니다. 강사의 시선에서 문법적인 포인트를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requires that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requires that 뒤에를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require, insist, suggest처럼 당위성이나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오는 대철에서는 주어 뒤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one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왔는데도 breaks가 아니라 원형인 break가 온 거군요. 맞습니다. That one breakaway에서 break가 쓰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진짜 완벽한 함정 포인트입니다. 별표 5개 쳐야겠네요. 이 breakaway의 형태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이 break away from,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 강력한 주문이야말로 이 글의 궁극적인 주제잖아요. 그렇죠. 요지 추론 문제에서 정답으로 직행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매트릭스, 즉 대비되는 표를 하나 딱 그려보시면 이 지문의 전체 구조가 훨씬 더 선명해지실 겁니다. 어떤 대비표를 그리면 될까요? 한쪽에는 일반인이나 초보자들의 훈련받지 않은 눈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미술학도들의 훈련받은 눈이 있는 거죠. 아하, 훈련받지 않은 눈은 방금 우리가 되게 깊게 이야기한 것처럼 선입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겠네요. 네네. 얼굴이 제일 중요하니까 손은 무조건 작을 것이고 눈은 이목구비 중 맨 위에 있을 거라는 뇌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철저하게 고정관념에 지배당하는 시각이고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 즉 훈련받은 눈은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앞에 있는 선, 면, 부피의 그 있는 그대로의 형태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는 거군요. 네. 그 결과 눈이 얼굴의 중앙선을 이등분한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손의 크기도 뇌의 가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정확한 물리적 비율로 스케치북에 옮겨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 아닌 관찰의 지배를 받는 시각이죠. 세상을 진짜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려면 무언가를 막 새롭게 배우는 것 이전에 내가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서 싹 지워내는 언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언론,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기존에 굳어진 편견을 비워내는 게 빈 공간에 새로운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정말 통찰력 있는 요약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각적 인식이 단순히 눈이라는 렌즈의 기계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 뇌의 편견과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야 하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라는 이 깊은 맥락을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나요? 이 원리를 꽉 잡고 계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 08-04 지문이 순서 배열로 쪼개져 나오던 핵심 어휘가 빈칸으로 뚫려 나오던 출제자의 의도가 아주 투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문의 표면적인 번영을 넘어서 그 이면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능 영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복하는 진짜 길이죠. 우리의 뇌는 그림을 그릴 때나 영어 지문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일상 속 수많은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 기대의 필터를 작동시키고 있으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휙휙 넘겨보는 뉴스 기세라던가 SNS에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 심지어 매일 같은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단짝 친구를 볼 때조차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필터를 들이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내 평소 생각과 딱 맞아 라던가 저 친구는 원래 저런 애야 라면서요. 그렇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왜곡하면서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운이 남는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네요. 오늘 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실 때 혹은 내일 아침 등굣길에 매일 보던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떤 질문이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선명한 진실일까? 아니면 내 뇌가 편하게 만들어낸 고정관념의 환상일까? 라고요. 와, 내 뇌가 씌운 필터의 존재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험의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진짜 공부의 시작일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인가 환상인가? 수능 영어 지문 짝 하나를 깊게 팠을 뿐인데 세상을 보는 시야까지 한 뼘 더 넓어진 기분입니다. 매일 책상 앞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치열한 하루를 뜨겁게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하고 시험 점수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끼어있는 관찰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